안녕하십니까.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가족, 친지분들과 행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부 합해서 32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받고 최근에는 대법원에서 일부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국정농단 이 부분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안마다 다시 재판을 하라 이렇게 해서 고등법원에 다시 가 있는 상태고, 그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여전히 추석 연휴에도 지금 구치소에 있습니다. 그런데 추석 연휴가 끝나고 바로 월요일 16일 날 일단 외부로 나옵니다. 외부로 나와서 성모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해서 이 어깨 수술을 받게 돼 있죠. 그러니까 2017년 3월 31일에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다음 주 월요일은 딱 900일이 되는 날입니다. 900일 만에 처음으로 구치소에서 나와서 외부에서 숙식을 하면서 진료를 받게 되죠. 그 전에 몇 차례 건강이 안 좋아서 통건 치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은 외부에서 생활을 하기는 처음입니다. 900일 만에. 지금 구치소 쪽에서는 한 석 달가량 입원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석 달 정도는 서울구치소를 벗어나서 성모병원에서 입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접견하는 인물이죠.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메시지를 하나 내놨습니다. 짧습니다. 이렇습니다. 몸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 메시지 내놨습니다. 그동안도 유영하 변호사가 여러 차례 간접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다 이렇게 하면서 공개한 적이 있었죠. 특히나 자유한국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는 한교안 대표는 아니다, 한교안 불가론, 이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메시지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은 다 정치적인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였죠. 직접적으로 국민들에게 하는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몸이 좋지 않아서 수술을 받게 돼서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쳤다, 죄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강 관련이죠.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는 그 전에 유영하 변호사가 전달했던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와는 좀 차원이 다르게 국민들에게 정말 이번에 입원하는 문제뿐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이런 상태까지 오게 돼서 죄송하다 이런 의미까지 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나서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권의 이 반칙, 편법, 그리고 이중성, 국민들의 경제생활도 어려운 이 상황을 몰고 온 데 대해서 전반적으로 죄송하다. 그런 의미를 저는 받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가 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구치소장이 외부에서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고 결정을 하지만은 법무부 장관에게 이것을 보고를 하게 됩니다. 물론 법무부 장관이 승인을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법무부 장관이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못하겠죠, 구치소장이. 근데 법무부 장관이 어쨌든 동의를 했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 조국이죠. 그 논란이 많은 조국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다른 결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한 입원은 교정 업무가 담당하는 법무부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이렇게 설명을 했죠. 왼쪽 어깨 부위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의사까지 다 고려해서 입원 수술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덧붙이는 말이, 교정당국에서 덧붙이는 말이 법무부에서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 진료, 또 외부 병원 후송 완료 등을 통해서 후송 이런 단계를 통해서 치료에 최선을 다했지만 호전되지 않았다. 아주 악화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호전되지 않았다. 정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 바늘로 찌르는 듯한 고통 이것을 이야기했을 때가 다른 게 아니고 형집행 정지를 검찰에 신청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2차례 형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죠. 건강이 아주 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결수기 때문에 일부분은 기결수기 때문에 보석은 안 되고 형집행 정지만 가능한 상태에서 2차례 형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형집행 정지는 아주 뭐 건강이 안 좋거나 뭐 70세 이상 고령이거나 몇 가지 조건이 있죠. 그런데 이 형집행 정지 결정권은 검찰이 갖고 있습니다. 또 특히나 이 서울중앙지검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를 하고 공소를 유죄를 해왔기 때문에 서울중앙지검이 형집행 정지를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결정권을 갖고 있죠. 그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뭐 수술을 하려고 하는 어깨 통증뿐이 아니고 뭐 경추, 요추 디스크 증세 이런 것을 상당히 호소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달에 처음으로 형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었죠. 근데 그때 결정권자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윤석열이었습니다. 불허했습니다. 안 된다. 그 정도가 아니다. 이렇게 불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바뀌고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된 상태에서 얼마 전에 5일에 또 2번째 형집행정지를 신청을 했었죠. 그런데 그때도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가 수용생활이 불가능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 이렇게 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았죠.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정을 했지만은 그 위에는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결정이었겠죠. 자, 이 두 사람의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단이 다릅니다. 법무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있는 법무부는 정말 외부에서 수사할 정도다. 3개월 정도 입원해야 될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윤석열 총장이 있는 검찰에서는 아니다. 뭐 충분히 추행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두고 여러 가지 생각은 있지만은 어떤 의도인지는 단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아마도 여전히 지금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시켜서 지금 당장 뭐 사면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우파 분열을 위해서 노리기 위해서 아마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 카드를 활용을 하려는 그런 전단계 아니냐. 그리고 그런 의도를 지금 슬슬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 정도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방향에 대해서는 예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관심, 특히나 보수 우파 쪽의 관심은 어떤 메시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인지 여기에 몰려 있겠죠. 물론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도 기자들 접근은 다 차단될 겁니다. 외부인 접근은 굉장히 제한되겠죠. 그렇지만 구치소 안에 있을 때보다는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통로는 훨씬 넓어집니다.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3개월 중에. 그리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기서 병실 메시지, 과연 어떤 것이 나올까? 거기에 따라서 저는 내년 총선에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 말씀드렸듯이 보수 대통합을 해야지 이 문재인 정권의 진보 좌파 정권의 독선 독주 이걸 막을 수가 있고 주류 교체 시도 이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주류 교체 뭐 뻔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렇기 때문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병실 메시지가 어떤 게 나올지 정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정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찌됐든 탄핵 이후에 나라가 너무 어지러워졌다. 지금까지 나라를 건설했고 또 민주화를 이룩했던 보수 우파 진영에서 대동단결해서 대통합을 해서 나라를 구해야 된다. 저는 이 정도 메시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송건의 혼술이었습니다.